안녕하세요. 어느덧 숨가쁘게 달려와서 오늘하고 내일 받으면 다 끝나네요. 근데 어떻게 좀 많이 좀 도움을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각 과목당 한두 시간 듣고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는 아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회원분들도 1년 내내 듣고 해도 긴가민가 하는데, 그래서 한 번 듣고는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끝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또 나오셔서 듣고 싶으시면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무료로 올려주시니까 항상 언제든지 나오셔서 들으셔도 됩니다. 아셨죠? 네. 자, 오늘은 과목이 뭐냐면 데이터하고 IDC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의를 할까 합니다. 근데 상당히 이 내용이 좀 딱 보기에도 딱딱해 보입니다. 이게 보이는데 제가 최대한 쉽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근데 이번 시간에도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긋지긋한 또 그 블록체인 얘기를 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도 이 블록체인이라는 얘기를 매 과목마다 들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이제 교육을 다 받으시면 대충 이제 개념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잠깐 우리 사무장님 말씀드렸는데 이 코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코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코인이 만들어진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기술이 중요한 거거든요. 또 기술이라는 게 과연 대중화가 될 수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데이터하고 이제 IDC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나갈 거예요. 뭐 데이터 센터의 관천사 해가지고 컴퓨터의 개념, 그 다음에 컴퓨터의 저장과 분산 저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컴퓨터의 저장, 요거는 웹 2.0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의 데이터 저장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 이해하기 아마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금방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블록체인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 분산 저장, 요게 웹 3.0의 데이터 저장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클라우드 서비스 해가지고 요거를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인터넷 데이터 센터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클라우드인데 서버를 임대해 주는 거죠. 서버를 임대해 주는 회사들도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데이터 센터라든가 좀 계속 지역별로 공사를 하고 있지만 이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외국 기업들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마존 웹 서비스죠. AWS. 아마존 웹 서비스인데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보면은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또 기술들이 있어요. 그건 뭐 전문용어로 아이아스, 파스, 사스, 그다음에 바스, 블록체인 애저 서비스라고 그래가지고요. 여기까지는 기존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할 때 제공되는 서비스들인데 요거는 하도 블록체인 떠들어대니까 웹 2.0에 관련된 이 스토리지 업체들에서 이 블록체인 기술을 숙련된 거예요. 근데 이건 웹 2.0에서 구동되는 블록체인 서비스입니다. 여기 있는데 요거는 그냥 금방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분야가 어디냐면은 요 분산 저장 요거하고 그 다음에 요게 이 IPFS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할 거니까 아마 이해하기 상당히 좀 힘드실 거예요. 근데 최대한 제가 이해가 쉽게끔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셨죠? 네. 네. 자, 데이터가 뭘까요? 데이터가 하면 보통 우리가 뭐 자료 같은 거 뭐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죠. 그럼 이 자료 같은 거는 어디다 보관을 할까요?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무서워요. 보통 컴퓨터에 많이 저장을 하잖아요. 컴퓨터에.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컴퓨터라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데스크탑 컴퓨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트북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들고 다니시는 휴대폰, 이것도 하나의 컴퓨터 일종이죠.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그 외에 뭐 태블릿 PC,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는 이런 서버, 이런 걸 이제 컴퓨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컴퓨터는 있잖아요. 되게 단순해요. 기계예요, 기계. 기계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 컴퓨터는 사람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컴퓨터한테는 이 사람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하려면 사람 자체가 이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기계 언어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기계 언어. 기계 언어. 그래서 보통 그 기계 언어가 뭐냐면은 보통 그걸 우리가 코딩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코딩이라는 게 기계 언어거든요. 그래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는 그 기계 언어 중에서도 01, 01, 01 두 자리 1000, 0101 요거밖에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계 언어를 했을 때 이 01, 01, 01을 바꿔주는 중간 장치가 있어요. 이제 그게 컴파일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외국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은 못 알아듣잖아요. 또 우리가 구글 번역기를 쓰면은 영어로 바꿔주잖아요. 그런 번역기를 이 컴파일러라는 게 그런 번역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자, 볼게요. 컴퓨터한테 그냥 야 3-7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컴퓨터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 인간의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답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01, 01, 01이라고 해요. 보통 이거를 여러분들 그 매트릭스 같은 거 보면은 영화를 보면 화면에 뭐가 쭉 내려오죠. 또 보신 적 있죠? 그게 바이너리 코드예요. 일명. 보통 이런 바이너리 코드를 갑니다. 그래서 컴퓨터한테는 기계 언어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 여러 가지 코딩 언어들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웹브라우저를 만드는 이런 언어들이 있어요. 뭐 HTML이라든가 뭐 자바스크립트라든가 뭐 CS 언어라든가 이런 언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언어를 우리가 기계 언어를 막 해요. 프로그램하는 사람들이 쓰면은 컴퓨터는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이 컴파일러를 통해서 이 01, 01, 01을 바꿔줍니다. 이렇게 기계 언어를 써야지만 컴퓨터는 알아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컴퓨터는 내가 요구한 화면을 이렇게 띄워주는 겁니다. 아셨죠? 네. 이해되시죠?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해만 하시면 돼요. 굳이 외우시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컴퓨터야 3-7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런 기계 언어를 썼을 때 컴퓨터는 이렇게 10이라는 단어를 알려줍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데이터라는 거는 요 10이 데이터예요. 빨간색 쓴 거. 요 10하고 3과 7, 요 10이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10이라는 거는 컴퓨터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거 온전한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고요. 3과 7은 데이터도 될 수가 있고 알고리즘도 될 수가 있어요. 알고리즘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네. 자, 알고리즘이 뭐냐면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성이거든요.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제가 컴퓨터예요. 자, 제가 컴퓨터면은 여러분들이 사용자예요. 그럼 저한테 명령을 내리셔가지고 제가 오늘 이걸 준비를 해야 하는데 제가 컴퓨터예요. 그럼 저한테 명령을 내리세요. 명령을 내리셔가지고 이걸 뜯어가지고 제 입에 넣게끔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한테 명령하세요. 명령! 먹어! 어떻게 먹어요 이거를? 뜯어! 어떻게 뜯어? 손으로 뜯어, 손으로. 뭐 오른손 왼손 막 명령하세요. 잠깐 명령해봐요. 저한테.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어떻게 할까요? 제 입에 넣게 만들어 보세요. 왼손으로. 컴퓨터는 되게 단순해요. 기계 덩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여러분들이 논리 정연하게 코딩을 해줘야 돼요. 저한테. 그래서 그거를 컴파일러 이해를 해가지고 그 명령을 제가 수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수행을 해서 내가 이걸 내 입에 넣어야 돼. 자, 명령 내리세요. 왼손으로 잡아. 왼손으로 잡아. 오른손으로 뜯어. 오른손을 갖다. 뭐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손으로. 엄지를 뜯어. 오른손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오른손을 봉지에 갖다 대. 자, 돼서 엄지를 뜯어. 어? 뭐 어떻게 뜯어요? 뭐 그러니까 잡고 뜯어. 집게 손가락으로 어디를 잡아서 뜯어. 풀어서. 자, 어떻게 할까요 이제? 오른손으로. 과자를 잡아. 오른손을 들어서 자, 손가락 5개가 있거든요. 자, 어떻게? 엄지 검지로 집어서. 네,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이거 어떻게 넣어요? 빼. 뺐어.
이거는 뭐 내가 이렇게 갖다 댈까요? 오른손을 갖다 댈까요? 이렇게. 오른손으로 갖다 대. 이런 거예요. 이런 과정.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왼손으로 이렇게 까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오른손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까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성격 급한 사람들은 입으로 확 뜯어가지고 이렇게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목적은 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과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러한 알고리즘을 학습을 시키는 거죠. 이런 거를. 보통 우리가 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이나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학습을 시켜서 만드는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야, 컴퓨터야, 3-7이 뭐야? 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컴퓨터는 하고 이제 재료를 결과를 내놓고요. 자,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은 이 10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 사람한테, 사용자한테 빨리 화면에 띄워줘야 되잖아요. 제가 저번 시간에 빅데이터 강의를 할 때 여러분한테 그게 처리 속도라고 그랬잖아요. 처리 속도. 한국 사람들 늦게 나오면은 승질 나잖아요. 빨리 나와야 되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기술이 또 저번에 얘기했던 또 CPU라는 기술이에요.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 10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은 바로 여기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요거예요. 이게 IDC예요. 인터넷 데이터 센터. 이 하드디스크가 바깥으로 빠지면은 그게 전산실로 빠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전산실에서 좀 더 큰 기업들, 대기업들은 뭐 계열사들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를 한 곳에 자기네들만의 데이터 센터를 지어놓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센터에서 더 발전된 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서버를 임대해주는 클라우드 서비스예요. 아셨죠? 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웹 2.0이에요. 여기까지는. 근데 오늘은 제가 웹 3.0을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자, 요 과정은 우리가 웹 2.0에 관련된 과정이고, 웹 3.0에서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느냐면 또 단계가 바뀝니다. 여기까지 같아요. 컴퓨터야, 3-7이 뭐야? 10이야 했어. 그럼 이 10이 하드디스크에 담기기 전에 어떤 과정을 거치냐? 야, 이거 10이 나왔대. 야, 요 10이 이게 맞냐 안 맞냐? 그렇지. 검증 과정을 거쳐요. 검증 과정을 거쳐요. 제가 블록체인은 뭐라 그랬어요? 블록에다가 데이터에 담을 때 이게 올바른 데이터가 담아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올바른 데이터가 맞냐 안 맞냐 해서 이 노드들이 이 작업에 대해서 검증을 거쳐요. 검증. 웹 2.0은 이 전에 설명한 거는 중앙기관이 있는데 웹 3.0은 중앙기관이 없는 거거든요. 중앙기관이 없으니까 이 노드들이 분산되어 있는 노드들이 얘가 도출한 이 답에 대해서 합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 합의 과정을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6명이죠? 6명 중에서 4명 이상이 이 10이 맞아! 이게 맞는 답이야! 진실한 답이야! 하는 순간 이거는 블록에 담기는 겁니다. 블록에 담기는 거예요. 블록체인에 담긴 거고, 이 블록은 이 전에 있는 블록들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해시로 연결되는 거예요. 해시로. 해시값. 쫙쫙쫙 있는 거 해시값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3.0의 블록체인의 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이 정보는 이해되시죠? 네. 왜 2.0은 이해되는데 왜 3.0은 이 데이터가 담기기 전에는 왜 2.0에서는 여기서 바로 담겼거든. 근데 왜 3.0에서는 이 10이 맞냐 안 맞냐 결과를 올바른 데이터냐 아니냐를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6명에 4명이 이건 올바른 답이 아니야 하면 이 블록이 담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3.0의 데이터, 그 데이터를 학습해서 나오는 그 빅데이터를 학습해서 나오는 인공지능은 이러한 과정을 나오기 때문에 올바른 답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웹 2.0에서는 이 10, 여기서 바로로 담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올바른지 안 올바른지 이게 거짓된 정보라도 담겨지는 거예요. 이 담겨진 거를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거짓된 정보도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왜 3.0에서는 이게 이 답이 맞냐 안 맞냐 이거 합의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이게 당기는 거예요. 블록에 당겨서 이 블록은 전에 있는 블록들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이걸 연결시키는 사람이 채굴자고. 채굴자. 그래서 이 채굴자는 내가 연결을 시켰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보상으로 코인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런데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한테. 빅데이터 제가 얘기할 때 이게 블록체인인데 블록체인 단점이 제가 뭐라고 했어요? 단점이.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괜찮으니까. 여러분 저번 시간에 한 번도 다 몰라요. 그래도 딱 블록체인 단점! 검증 정확한 답이 없어. 네? 블록체인은 정확한 답이 있는 거예요. 아, 블록체인 답은. 제가 뭐라 그랬냐면 속도가 느리다 그랬잖아요. 속도만. 속도가 느리다 그랬잖아요. 왜 속도가 느리냐 그러면 이런 합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 합의 과정을 걸을 때는 뭐 CPU가 뭐 GPU가 뭐 NPU다 이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이러한 과정, 요 시간쯤에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속도가 느리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제가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 다 잊어버렸어요? 주여. 요 블록의 사이즈가 얼마 정도 할까요? 비트코인의 블록 사이즈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 그 사진을 딱 찍으면 사진을 찍은 그 사진 스마트폰 사진 딱 찍으면 그게 몇 메가 될 것 같아요? 사진 한 장 크기가 한 3메가 정도 됩니다. 3메가.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제가 제 휴대폰으로 이렇게 사진 한번 찍잖아요. 그 사진을 볼 때 사이즈가 나와요. 보통 3메가에서 왔다 갔다 그래요. 근데 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요 사이즈 하나가 1메가예요. 1메가. 1메가.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뭐 3메가에서 뭐 10메가 뭐 이렇게 유동성이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메가면은 우리가 휴대폰 항상 찍은 거 그것도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뭐가 저장이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이 블록에는 어떤 내용들이 저장이 될까요? 지금 현재 블록체인들은. 저 한번 진짜. 모르면 안 되는. 모르면 안 되는. 여러분 블록체인이 있잖아요. 분산 원장을 기록을 하는 거거든. 원장은 아니죠. 원장은 아시잖아요. 원장. 원장이 뭐야? 원장이. 거래 기록이잖아요. 금융 거래 기록이잖아요. 금융과 텍스트 형태로 이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비트코인의 이 블록에는 비트코인의 거래 내역을 글로 써서 여기다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 쓰는 것보다 용량을 많이 잡아먹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1메가짜리예요. 비트코인의 블록은. 그래서 글씨마다 텍스트 형태만 들어가는 거예요. 텍스트 형태만. 이 블록에는 여러분들 오빠 강남스타일 동영상 있죠? 유튜브. 그게 몇 메가 할 것 같아요? 그게 100메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100메가에서. 그러면 이게 블록이 100개 정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블록에는 못 담아요, 이거를. 그래서 이 블록 사이즈가 10메가까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0메가까지 확장된 유동성이 넓어지는데 고용량의 동영상을 다 압축을 해서 집어넣어 버리는 거거든. 그럼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블록의 사이즈가 용량이 커지면은 이것도 시간이 걸리는데 이 자체만으로 또 속도가 늘어져요. 이 블록이. 그래서 나온 게 대안이 뭐냐면 사이드 체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블록체인 이 네트워크에 다른 또 체인 하나 놔두는 거예요. 이게 체인이라기보다도 어떤 저장 장치를 놔두는 거예요. 저장 장치를. 그래서 이 블록에는 텍스트 형태라고 그랬죠. 텍스트. 글씨군.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게요. 예를 들게. 어떻게 예를 들어야 될까요? 환장하네 갑자기 머리가 멍해지네 제가. 우리 사장님이 아티스트예요. 아티스트. 사장님이 이제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사장님이 어떤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그 동영상이 예를 들어서 저를 상대로 만든 거고 그 동영상이 뭐 이거예요. 자, 이 동영상이에요. 이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이제 이거를 상업적으로 목적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사장님이 이거를 저작권 쪽에 등록까지 다 하고 누군가 내 동영상을 썼으면 돈이 자동적으로 사장님한테 저작권료가 받아가는 그런 시스템이야. 자, 그러면 그거를 왜 2.0을 하자니 하도 도용하는 놈들이 많으니까
왜 3.0은 저작권도 완전히 보호가 된다 그러네. 그래서 왜 3.0 쪽으로 해서 사장님이 저장을 하고 싶어요. 동영상을. 근데 이 동영상이 한 100메가짜리예요. 100메가짜리. 근데 여기는 많아봐야 10메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야 그럼 이걸 어떻게 저장을 시키지? 해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 그게 나온 게 뭐냐면 여기서 또 이제 머리 아픈 얘기인데 나 미쳐버리겠네 이거. 어떤 게 나오냐면 가상머신하게 나옵니다. 이제 돌려봐 이제 이게 이더리움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전에 얘기했던 요거는 비트코인에 관련된 저장 방식이고 비트코인은 금융거래 내역을 기록한 거거든. 이 블록에 1메가짜리에다가. 근데 이더리움을 우리가 왜 알아주냐면 비트코인은 금융거래, 지나왔던 금융거래를 기록한 거고 이더리움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코딩을 해놓는 거예요. 그걸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그 코딩을 그 프로그램을 어디다가 싣냐면은 자 요게 이더리움 네트워크라고 쳐요.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 또 하나의 가상머신을 놔둡니다. 가상머신을 놔둬가지고 거기에다가 스마트 컨트랙트를 해가지고 거기다 이 프로그램을 여기다 입히는 순간 이거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게 다 공유가 되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다 공유가 되는 시스템이야. 이거 이해가 되시려나?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내가 볼 때 지금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쉽게 생각하세요.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건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 내가 이더리움 네트워크 안에서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딱 클릭을 했을 때 생태계를 클릭을 했을 때 그게 자동 실행되는 건데 그 프로그램은 이 가상머신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알고 계세요 그냥. 네? 그거를 일명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EVM이라고 해가지고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스마트 컨트랙트가 구동이 되는 거거든. 자, 구동이 되는데 아까 전에 저를 대상으로 이 동영상을 찍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웹 2.0에서는 유튜브라는 게 있죠. 유튜브 있잖아요. 네. 여러분이 유튜브에다가 이 동영상을 올리면 유튜브에는 내 이 동영상을 어디다 저장할까요? 내 저장을. 유튜브가 어디 거예요? 아마존 거 아니에요? 맞죠? 유튜브가 아마존이면 아마존 웹 서비스에 내 동영상이 저장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서 내 동영상을 찾으면 유튜브에서는 아마존에 보관되어 있는 내 동영상을 끌어와가지고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웹 3.0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사장님이 스마트 폰트를 통해서 탈중앙화된 유튜브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게 D튜브예요. D튜브. 그런 게 있어요. 그 D튜브는 탈중앙이거든. 그러면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이 동영상을 내가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는 이게 커봐야 10메가밖에 안 돼. 나는 100메가짜리인데 그럼 나는 압축을 해야 되잖아요. 압축을 해서 넣을 수는 있어. 하지만 수수료가 나와도 허벌나게 나와요. 100번 더 100번 더 크거든. 그래서 나온 기술이 뭐냐면 이 파일을 내 이 동영상을 분산 저장 쪼개는 거예요. 그게 분산 저장 기술인 IPFS예요. 이 IPFS가 나오기 전에는 사장님이 내 동영상을 이걸로 해서 스마트 컨트랙트 통해서 이미 동영상을 다 배포할 거야. 내가 여기다 코딩을 할 때 누군가는 내 동영상을 꺼냈을 때 그 코딩 중에 이걸 꺼내는 순간 얼마에 사는 순간 거기서 일정 금액 예를 들면 5%면 5% 내 사장님 계좌로 쏘게끔 시스템을 해버리면 누군가 내 동영상을 꺼내갔을 때 사장님한테 5%에 대한 수수료가 자동으로 입금이 되거든. 그러면 해놨는데 내 이미지 100메가짜리 내 이미지는 여기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체 외부에 있는 저장소에다가 집어넣고 내가 여기 집어넣고 있고 여기에 텍스트 형태라고 그랬잖아요. 강용무라는 텍스트는 어디에서 꺼내볼 수가 있게끔 이거를 기록을 저장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게. 그런데
내 동영상이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자체 서버에 보관이 돼 있으면 이 서버가 한 군데 저장이 돼 있는데 만약에 이 서버가 전기가 나간다거나 지진으로 해서 쪼개져 버린다 그러면은 나는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니야. 여기는 기록만 있는 거지 내가 클릭을 해도 내 동영상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래야 안 그래요? 맞잖아요. 이거를 보완해서 나온 게 IPFS예요. 안 잡았다. 어? 나 여러분이 제가 막 얘기를 할 때 이해를 못 하잖아요. 막 내가 막 승질이 나는다. 내가 막 승질이 나. 난 여러분이 이해할 때까지 얘기할 거야 내가. 자 어떻게 다시 한번 얘기할게. 어떻게 얘기해줘야 되지? 이렇게 그 조선 시대 때 그 역사를 기록한 게 조선실록인가요? 그게? 어디? 조선 왕조실록이에요. 그 책에다 다 기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거북선 실물 볼 수 있어요? 없죠. 근데 그 조선 왕조실록에는 그 거북선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잖아요. 자 그럼 이거지. 만약에 그런데 이 기록은 돼 있는데 모형은 지금 없잖아요. 모형은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아까 그 생각하시면 돼. 여기가 기록은 담아져 있는데 그 모형이 실체가 대한민국에서 지금 없어진 거잖아요. 없어진 거잖아. 근데 IPFS는 실체를 볼 수가 있어. 어떻게 보냐면은 거북선이 있으면 거북선 머리, 거북선 꼬리, 그 다음에 거북선 그 위에 그 뭐야 뾰족뾰족한 뭐 상판, 뭐 중판, 하판을 다 분사 다 쪼개버리는 거예요.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찢어가지고 이거를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곳곳에다 다 해놓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다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 머리, 뭐 꼬리, 상판, 중판 한 거를 뭐 미국, 뭐 저기 아니면 뭐 유럽, 뭐 어디 뭐 인도, 중국 여기다 곳곳에다 다 뿌려버리는 거예요. 이 실체를. 그러면 대한민국이 6.25 사변에도 완전히 아작난다 하더라도 그 본체가 어딘가 세계 곳곳에 있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으면 그 조각들을 불러가지고 조립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네. 그게 IPFS예요. 이해돼요? 네. 이거는 아까 전에는 이 동영상을 기록을 하고 이 동영상의 실체는 어느 한 곳의 서버에 이더리움 측에서 저장을 했거든. 그러니까 그게 거북선이야. 근데 저장을 어디에 했냐? 한국에 했어. 근데 한국에 6.25 사범가 아작이 났어. 포탄 먹고 날아가 버린 거야. 근데 IPFS는 기록은 이때 나의 이 거북선을 다 분해를 해가지고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중국, 사우디 어디가 세계 곳곳에다가 다 퍼뜨려 버리는 거예요. 한국이 잘못돼도 다른 나라에 이 조각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실물을 보고 싶으면 거기서 한국에서 다 끌고 와서 조리만 하면 되잖아. 이해돼요? 네. 힘들어. 이게 IPFS예요. 이게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게 분산 저장 기술이에요. 이게 분산 저장 기술. 이 IPFS 이게 분산 저장 기술. 분산 저장 기술이고. 난 제가 흥분하면 혀가 짧아가지고 막 입이 돌아가요. 제가. 이거의 메인넷이 그게 바로 파일 코인이에요. 그게 파일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코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코인을 만든 목적의 기술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파일 코인의 기술이 이 IPFS예요. 이게 분산 저장 기술이에요. 물론 블록체인의 그 코인들을 보면 분산 저장 비슷한 속도가 원체 느리니까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코인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파일 코인인데요. 결국에는 뭐가 됐냐면 파일 코인이 결국은 인정을 받아서 독보적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네. 여기만 이해하시면 돼요. 요것만 이해하시면은 여러분 다 끝났어요. 요것만 이해하면은. 제가 두 번째 시간에는 이 파일 코인, 이 분산 저장 기술을 지금 우리 실생활에 들어와 있거든요. 제가 컴퓨터로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론적인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이거 힘들어. 여러분들 이해 못하시면 나 또 얘기할 거야 지금. 자, 그러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자, 여러분 있잖아요. 뭐 영지식 증명이다, 뭐 복제 증명이다. 자, 이거 그냥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거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분산 저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저장을 하느냐? 이제 이걸 봐야 되겠지. 이거는 여러분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노트북이 있고 어느 정도 프로그램 지식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데이터가 올라갔으면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소위 말하는 노트북 같은 거. 개인으로 치자면 있어야 되고, 웹 3.0은 웹 2.0와 다르게 경제 구조가 토큰 경제거든. 모든 게 웹 2.0에서는 화폐로 거래가 되지만 웹 3.0으로 넘어오는 순간 이건 코인으로 거래가 되거든. 그럼 내가 사장님이 남의 데이터를 공짜로 저장할 필요는 없잖아요. 뭔가 보상이 따라야 되거든. 그게 다 코인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토큰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 자, 그런데 자, 이 당부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내가 좀 더 얘기해 줄게요. 이거는. 자, 이제 사장님이 데이터를 이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저기 거북선 머리가 막 왔다 갔다 하고 꼬리가 이제 분산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거를 이제 사장님 직접 해보시는 거예요. 자, 어떤 데이터가 올라가냐? 머신러닝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아주 멋진 데이터가 하나 올라왔어요. 자, 그럼 이 데이터를 웹 2.0에서는 이걸 그대로 저장을 하는데 웹 3.0, 특히 그 중에서 IPFS는 제가 아까 뭐래 거북수 쪼갠다 그랬죠? 네. 자, 이걸 쪼갭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쪼개버려요. 이렇게.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냥 4등분을 해버렸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쪼개요. 그래서 이거를 파편화를 하고요. 이 해시가 이게 암호화 기술이에요. 암호화 기술. 이거는 암호화되어 있는 이 SH 방식으로 해가지고 해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어떤 형태냐면, 여러분 전자지갑 주소 있죠? 전자지갑 주소 보면 따다다다다 그렇게 있죠?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형태로 연결 다 시켜버려요. 해시를 다 시켜버려요. 그리고 이 조각들은 그 해시를 통해서 이게 다 여기서 나오거나 아니면 다 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러면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그럼 이 데이터가 누구 거냐? 누가 올린 데이터냐? 자, 우리 이 작업을 하시는 분은 우리 김상길 우리 회원분입니다. 김상길 우리 저기 사장님이세요. 사장님 컴퓨터에다 이거 올렸는데 이거 누가 올렸지? 누가한테 데이터를 받았거든. 그게 홍길동한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줬어. 사장님이 돈 버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이거를 여기까지 했어.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 자, 했으면 이렇게 쪼개져 있으면 이거를 어디다 저장을 해야 되잖아. 사장님 컴퓨터에 저장을 하던 옆에 있는 또 하나의 컴퓨터에 저장을 하던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장을 하는데 컴퓨터에 보면 뭐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 이런 게 있죠. 그렇듯이 각각의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무슨 드라이브로 분산해서 사장님 일단 저장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이해를 하시는 건지 반응들이 조금씩 도대체 계속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자, 했어. 여기까지 끝냈어. 자, 끝냈어. 자, 끝내면 사장님 여기까지 끝냈어. 그럼 끝냈다는 거를 보고를 해야 되잖아. 보고를 해야 되잖아. 누구한테 보고하냐? 이 시스템을 만든 회사에다 보고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작업자. 자, 작업자 우리 김상길 해서 이게 IPFS라는 거잖아요. 이거 만든 회사가 프로토콜 랩스사거든. 그 프로토콜 랩스사에다가 나 다 만들었어요 하고 보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보고가 들어. 뭐 프로토콜 랩스사에서는 이거를 김상길 씨가 한 거를 맞나 안 맞나 확인을 해줘요. 얘네가 확인을 해줘. 이 확인하는 과정이 그게 영지식 증명이거든. 자, 그건 알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그게 영지식 증명인데 이렇게 확인을 했어. 확인을 했으면 IPFS 측에서 이거를 작업을 이 사람이 했네. 이 사람은 김상길 씨네. 오케이. 인정이 되는 순간 이 자료는 프로토콜 서버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저장이 되는 거예요. 저장이 되고 여기서 이제 사장님은 코인을 받아요. 이제 파일 코인을 받아요. 그러면 한번 요게 실링 작업이라는 거거든요. 실링이라고 그래요. 이 실링이라는 작업인데 요 실링 작업이 끝나면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었다고 그래가지고 사장님이 프로토콜 랩스사에서 코인을 받는 건 아니에요.
내가 저장이 다 됐으면 저장하고 사장이 예를 들어서 난 끝! 하고 그냥 나 몰라라 해버리면은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프로토콜 랩사에서 우리 김상길 사장님이 이 데이터를 잘 저장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얘네들이 체크를 해요. 그게 짧게는 160일, 길게는 500 며칠까지. 그 기간 동안 잘 저장하고 있으면 프로토콜 랩사에서 사장님한테 파일 코인을 드려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야, 이거 진짜 이거 이해하면 여러분 머리가 상당히 잘 돌아가시는 건데요. 이거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이거. 봐봐, 우리 사모님 지금 눈 번쩍번쩍 이러고 계시거든. 이거 이해하면 진짜 이거 여러분 이해력 진짜 빠르신 거예요. 여기서 또 깊게 들어가면 그때부터 머리 터지실 거야 아마 이제. 자, 이게 요거를 예를 들어서 저장 기간이 있어요. 자, 160일 제일 짧은 기간 160이라고 칩시다. 3, 4, 3, 5, 10원. 약 한 5개월 정도 되죠. 그럼 5개월의 저장 기간을 딱 끝내는 순간 프로토콜 랩사에서 코인을 주고 요때 요 담보금이라는 게 있어. 내가 이 저장을 할 때 내가 저장을 잘못을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장을 잘 해라. 잘할 자신이 있니? 나 잘할 자신 있는데요? 알았어. 담보금 내. 이걸 저장하기 전에 사장님은 프로토콜 랩사에다 담보금 제출하는 거거든. 담보금을 내고 저장 기간 짧게 160일이 끝나면 담보금을 돌려받는 거예요. 돌려받고 잘했다 하고 프로토콜 랩사에서 코인을 받는 거예요. 코인.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보너스네. 이해돼? 요게 블록 보상이에요. 요게 블록 보상이에요. 파일 코인을 받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방금 설명한 게 블록 보상이고요. 그 다음에 사장님이 이 저장을 했잖아요. 그럼 저장을 맡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데이터를 아까 전에 내가 누구랑 홍길동이 올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홍길동이 어떤 기업이라고 쳐요. 기업 측에서 우리 김상길 씨, 우리 기업 데이터가 있는데요. 좀 맡겨주실래요? 해가지고 얘네들이 스토리지 마켓이라고 해가지고 저장 마켓에다가 우리 이만한 이 데이터가 있는데 누가 얼마에 얼만큼 저장해 줄래? 했을 때 사장님이 거기 제시를 해. 그래서 이 홍길동이라는 회사에서 김상길이라는 사람한테 맡겨야겠네? 하고 사람들이 의뢰를 한 거야. 의뢰를 해서 잘 보관을 하면 파일 코인, 이게 블록 마이닝인데 파일 코인 쪽에서 보상도 받고 이 데이터를 맡긴 회사에서 또 사장님한테 코인을 지급을 해요 이제. 그게 저장 마이닝이에요. 저장 마이닝. 잘 저장을 하고 있으니 우리 기업에서 당신한테 맡긴 이 데이터를 잘 저장하고 있으니 회사에서는 사장님한테 여기 들어가는 순간 매달 얼마씩 코인을 지급을 또 해요. 이해돼요? 야, 이거 머리 담보금은 그러면 담보금은 내가 이거를 담보금이라는 거는 홍길동이라는 행사하고 상관없는 거고 이 담보금이라는 거는 프로토콜 랩사한테 내는 담보금이야 이거는. 야, 이거 복잡하네. 복잡해요. 진짜 머리 아파요 이거. 머리 아픈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막 왜 이거를 제가 사실 이 얘기는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요 다음에 나올 얘기가 또 있어요. 이제 앞으로 지금 왜 3.0이라는 게 올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실생활에 조금씩 스며들고 있거든요. 그럼 스며들고 있고 앞으로 아까 블록체인의 저장 기술 고용량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고용량을 담을 수 있는 기술이 이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좋아요. 사실은 익숙해지면 좋아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돈을 두 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요거를 데이터 실행 작업을 끝내는 순간 저장 기간에 따라서 프로토콜 랩사에서 돈을 받을 수가 있고 여기서 돈이라는 거는 파일 코인이고요. 요게 블록 마이닝이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맡긴 업체한테 또 돈을 받아요. 코인을 또 받아요. 파일 코인을. 그게 저장 마이닝이에요. 근데 또 한 번 또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데이터를 맡겼죠? 그럼 사장님이 지금 보관하고 있을 거 아니야. 맞잖아요? 어떤 사람이 외부 사람 다른 기업에서 이 멋진 데이터 찾았어. 검색을 했어. 검색을 했으면 그 이 데이터가 사장님 서버에서 찾는 사람한테 검색이 돼가지고 사장님 서버에서 이 데이터가 그 사람한테 보내졌어.
그럼 돈을 또 받아요. 그걸 검색 마이닝이라고 해요. 돈 벌기 쉬운 거예요. 돈 벌기 쉬운, 돈을 3번 받는 거예요, 3번. 저장할 때 받는 블록 마이닝.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갖다가 실링할 때 받는 마이닝, 그러니까 저기 돈, 코인이 있고, 이 데이터를 저장했을 때 받는, 이 데이터를 맡긴 업체한테 받는 코인이 있고, 이 데이터를 누군가 찾았는데 사장님 서버에서 이 데이터가 날아갔어. 그때 받는 검색 마이닝. 총 3가지인데 지금은 서비스가 되고 있는 건 프로토콜 랩스사에서 지금 서비스 되고 있는 거는 요 블록 마이닝하고 저장 마이닝 일부 반 정도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프로토콜 랩스사에서는 이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좀 많은 걸 무료로 좀 배포하고 있어요. 무료로. 단 이런 스토리지 사업자들한테는 이 데이터가 진짜 데이터든 가짜 데이터든 간에 이런 실링 작업을 한 사람들한테는 프로토콜 랩스사에서 이걸 저장하는 사람한테 일단 파일 코인을 줘요. 준다고. 이거 가지고 장난치는 게 강남에 있는 기획부, 저기 누구야? 다단계 애들이라고요. 이거 가지고 하는 게. 뭐 깊게 들어가면 있잖아요. 뭐 유효 캡이다 곱하기 10배를 보상을 받는 어쩌고 하는데 그건 다 개소리고요. 그거는 다 개소리라고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3가지가 100% 아직 안착이 안 됐어요. 지금은 그 스토리지 그 센터 우리가 뭐 ID 센터가 있어요. 블록 저기 파일 코인 여러분들 뭐 1년 예치하면 몇 개 줘요. 그건 다 블록 마이닝에서 받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근데 앞으로 지금 파일 코인 측에서는 이 블록 말고도 이 데이터를 맡긴 업체한테도 코인을 받을 수가 있고 누군가 이걸 검색을 했을 때 사장님 서버에서 이 데이터를 날려주면은 그게 검색 마이닝. 이 검색 마이닝 아직 오지도 않았고 저장 마이닝은 지금 한 50%밖에 안 됐어요. 지금.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까지만. 아셨습니까? 네. 아유. 힘들다. 힘들죠? 다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지금 이제 수수 넘어갈 거야. 이거 만든 애가 누구냐? 얘예요. 얘. 후안베넷. 후안베넷이고요. 이것이 이제 2014년도에 프로토콜 랩스사 설립했고 2015년도에 아까 얘기했던 그 기술 그걸 공개를 했고 메인 네임 그 블록체인은 언제 오픈했냐? 여기서 5년 후인 2020년 10월경에 파일코인이라는 메인넷이 오픈이 된 거예요. 기술 먼저 오픈했고 메인넷은 5년 있다가 한 거야. 아셨죠? 자 하고 이 장점. 자 이 장점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게 분산된다고. 분산이 된 거. 자 여기 있는 거고요. 기존 HTTP보다는 빨라요. 데이터가 무지 빨라요. 이거는 일단 빨라요. 그리고 비용이 웹 2.0에서 데이터 예를 들어서 이거를 10만 원에 맡겼다. 저장료를. 근데 웹 3.0에서는 10만 원이 아니라 만 원도 안 돼요. 이게 비율이 한 8,000원, 7,000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비용도 상당히 저렴하죠. 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이거 넘어갈게요. 자 요거 제가 빅데이터 할 때 잠깐 얘기했던 거. 자 이 파일 코인이 이 IPFS 기술이 파일 코인이 아까 전에 제가 스마트 컨택트 잠깐 얘기했죠. 그걸 이더리움하고 몇 개 업체밖에 못했었거든. 근데 걔네들의 치명적인 게 뭐냐면은 고용량을 담을 수 없는 거였거든. 근데 파일 코인 중에서 자기네 자체 블록체인에서 스마트 컨택트를 할 수 있는 그거를 가상머신을 발표를 했어요. 언제? 2023년 올해죠. 2월 18일 날 하고 벌써 생태계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에서 나오고 있는 그 스마트 컨트랙이 나와 있는 그 앱들이 생태계가 3,000개가 넘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고용량을 못 담아. 근데 똑같이 할 수 있는 그 스마트 컨트랙을 넣을 수 있는 FVM 파일 코인 버추얼 머신 우리도 이더리움처럼 스마트 컨트랙 구현할 수가 있어. 이거를 올해 발표를 했고요. 지금 벌써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네. 그러면 파일 코인에 관련된 생태계는 점점 더 많아지겠지. 고용량도 담을 수 있으니까. 여기 하나 있고요. 자, 그러면 요번 달 5월 1일자 오늘 며칠이에요? 5월 23일인가요? 자, 5월 1일자 날짜에 뭐가 나오냐면 파일 코인 웹 서비스 FW 출시! 자, 빨리 넘어갈게요. 자, AWS는 뭐예요? 아마존 웹 서비스죠.
아마존 웹 서비스가 뭐냐? 웹 2.0에서 최고 나올 수 있는 서비스, 그게 클라우드 서비스거든. 클라우드 서비스. 웹 3.0에서 파일코인이 웹 서비스를 출시한다면 똑같은 걸로 그런 저장을 서버를 임대해준다는 얘기야. 우리 쪽에 보관해놔. 파일코인 웹 서비스 출시 이렇게 나왔어요. AWS 구글 클라우드에서 애초에 대안으로 등장해서 웹 3.0에서 파일코인 웹 서비스가 이제 이번 5월 1일 날 기사가 나왔어요. 이게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수요자들이 찾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거든. 많으니까 이렇게 자꾸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셨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파일코 이 IPFS 기술이 좋으니까 이미 미국에서는 소위 말하는 나사, 로키드 마틴사, 그러니까 뉴욕의 무슨 공공도서관 그 엄청난 데이터를 갖다가 다 IPFS로 다 저장을 합니다. 그만큼 이 파일코인에 관련된 기술, 이 IPFS 기술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IPFS에 관련된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를 우리가 양산하고 대구에다 짓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블록 마이닝이다, 뭐 저장 마이닝이다, 검색 마이닝이다,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우리는 이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모든 플랫폼을 이 안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우리의 새로운 사업이 이 데이터 센터에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게 블록 마이닝이 뭐 저장 마이닝이니 뭐 검색 마이닝이니 이런 거는 나오기서 나오는 이 코인은 우리 회원분한테 덤으로 배당금을 준다고 하지만 그건 덤으로 생각을 하시는 얘기야. 우리는 이 데이터 센터에서 요타에서 새로운 사업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 IPFS 기반으로 아까 FBM 나왔잖아요. 새로운 생태계가 우리 요타에서 발생이 된다는 얘기고, 그 생태계가 나오면 그 생태계에서 거래되는 또 다른 화폐, 그건 토큰이잖아요. 토큰이 또 나온다고. 토큰이나 또 수익이 또 나오기 시작한다고. 뭐 우리는 이중으로 우리 회원분들 돈 버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이 딱딱한 얘기 여기까지 들어주시냐고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내가 하시네. 내가 이거